안녕,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세금을 책임지는 절세미녀입니다. 오늘은 세금이지 없이 저 혼자 나오게 됐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고자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실은 7월에서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역대급 관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세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10%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기존은 최고 세율은 내가 과세 표준 기준으로 30억이 초과되면 50% 세금이 세율이 올라갔었습니다. 개정안에서 이 최고 세율을 인하하면서 뒤에 부분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억 초과던 무조건 10억 초과가 되면 40% 세율 인하한 수준으로 인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30억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들한테만 이런 인하되는 혜택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공제 금액도 대폭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속세 공제 금액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이 일괄 공제 5억이라는 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기초공제로 일단은 2억을 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인별로 5천만 원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한 금액이랑 일괄 공제로 비교했을 때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래도 한 7명 이상은 돼야 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했을 때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괄 공제를 받아왔던 거죠. 근데 개정되는 모습을 보시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자녀공제 부분이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괄 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우리 중산층, 다자녀가 많은 우리 중산층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견기업,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은 매출억 5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거의 60%까지 임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5년부터 시행이었죠.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과세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바로 이 상장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야 첨예한 그런 이제 다툼 속에 어쨌든 이제 폐지로 1차적으로는 개정안에 발표가 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상자산, 코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가상자산도 사실은 큰 관심이었죠. 이것도 예정대로라고 하면 몇 번 유예가 되긴 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들어오는 걸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또 2년 유예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영앤 리치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양쪽에서 얘기가 많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되면서 일단은 조금 연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ISA 관련한 세제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ISA 대해서도 세제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원래 있었던 ISA도 납입 한도도 2억 원으로 늘어나고 그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형 IS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ISA 가입 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했었는데 이 국내 투자형 ISA는 그런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2월과세 부분도 예정대로 시행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관심도가 많은 그런 주제였었는데요. 우리가 그 주식을 한번 양도 차익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번 증여를 했다가 이걸 팔게 되면 증여했을 때 가액이 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절세 방법이 좀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월과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증여를 했다가 바로 팔게 되면 원래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2월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고 바로 팔면 2월과세 적용이 돼서 부인이 되니까 최소한 1년은 있다가 1년은 지나서 팔게 되면 내가 증여했던 가액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 출산 관련해서 세제적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이번 개편안의 세제 개정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혼 세액공제 과연 얼마까지 해줄 것인가? 이것도 뭐 10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까지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요거는 그 세액공제로 50만 원까지 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발표가 되었고요. 실제 그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한테 공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재혼할 때 또 받을 수 있느냐, 몇 번 받을 수 있느냐, 요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요거는 생애 1회에 한해서만 딱 한 번 해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혼인신고를 좀 유도하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취지 자체가 이게 혼인신고, 혼인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이 주택이 각각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편을 합니다. 혼인 1주택 비과세 특례, 내가 주택을 하나씩 가진 사람이 결혼했을 때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원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내가 해서 혼인을 했을지라도 원래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0년 동안은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것도 세 번째로 요새 이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출산 장려금, 뭐 어떤 회사는 뭐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차피 급여로 받는 거기 때문에 과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출산 지원금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을 시키면서 전액 비과세 되는 걸로 개정이 되고요. 이거는 24년 이후에 받는 것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도 좀 금액이 올라갑니다. 기존에 뭐 첫째 15만 원에서 둘째 조금 차등이 있었는데 각각 10만 원씩 공제 금액을 좀 늘리면서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확대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개정된 부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융 관련한 금투세 관련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출산에 대한 혜택까지 좀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개정안들은 세법 개정안입니다. 보통 7, 8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8월 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9월 달에 우리 그 국회에 정식으로 이것들을 상정을 하게 되면 국회 협의를 통해서 실제 12월 달에 이런 것들이 내용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2월 달에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개정안으로 발표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명동 부테크에서 많이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세법도 명동 부테크로